감정가 2억짜리가 전세 시세가 1억 6천, 7천 뭐 이래요. 근데 가격이 지금 1억까지 떨어졌어요. 전에는 최저가가 1억 4천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1억 4천을 넘겨서 쓸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게 전세가가 1억 8천인 걸 생각하면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흘려버린 거네요? 1회차에도 썼을 법한 물건인데. 그쵸.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그거예요. 2회 유찰을 보면 어차피 그건 70%까지 간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애초에 유찰 2번이 아니라 한 번 된 거를 보면 그건 이제 입찰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아예 감정 입찰로 낙찰 받을 수 있다. 그걸 노리는 거죠 사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친 낙찰가율. 아 미쳤다 진짜. 느끼시나요? 아 저도 입찰을 하고 응. 우리 PD님 그때 같이 가서 또 맞아. 봤잖아요. 저 꼴통했어요. 저도 사실 꼴등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와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격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경매가 매력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알다가도 이 정도 되겠지 했는데도 또 분위기가 금세 바뀌면 낙찰가도 좀 확 올라가는 것 같고, 실시간으로 바뀌어서 또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또 바뀌어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정말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경매는 매일매일 낙찰가 그걸 좀 집계하면 좋죠.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을 좀 여러 개 찍어놓고 얼마에 되는지 확인하는 모의 입찰. 그 금액을 갔을 때 네. 적국에 있어라고. 네,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된 게 되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진짜 더 많아졌고, 그러면서 전세 시장이 약간씩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많이 빠졌다는 인천 쪽에 많이 이제 물건을 보고 있는데, 인천 지역에도 전세가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예전엔 거래가 좀 안 됐었는데 전세 거래가 아예 멈췄었다. 근데 요즘은 조금씩 거래가 되는 것 같다. 왜? 전세 대출 싼 게 나오니까. 월세보다 전세 대출이 더 싸니까. 그런 상품이 출시되면서 전세 시장이 올라오고, 그로 인해 낙찰가율도 올라가고 있다. 결국 다 똑같아요. 오피스텔 빌라 하시는 분들은 매매가도 보지만 전세가를 보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씩 올라갈 여지가 보이니까 올려 쓰는 거죠, 가격을. 과거랑 네. 현재 경매 낙찰가 차이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1월, 뭐 작년 12월, 뭐 요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여서 낙찰가도 낮았었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계속 경매 진행 중인, 경매 예정된 물건들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소액으로 풀핏 투자를 해서 여러 채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감정가 2억 5천에서 2번 유찰된 것 중에서 한번 보면은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보고 있고요. 감정가 2억 5천이지만 2번 떨어지면 1억 2,500 정도 되거든요. 반값이죠.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받는다면 대출이 잘 나와요. 왜냐면 1억 5천에 받았지만 감정가가 2억 5천이었잖아요. 이게 또 기준축이 되거든요, 대출 받을 때. 그럼 이거에 뭐 70%만 대출해도 이 집값이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다 보니까 대출이 이제 잘 나오는 거지. 비율이 막 80% 넘게도 나오고. 물건마다 정말 달라요. 근데 체감상 한 60%였다고 치면 지금은 거의 10%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2번 떨어져도 결국 낙찰되는 걸 보면 거의 전차 그 정도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인천 같은 데는 100%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떨어지면 70%, 한 번 더 떨어지면 49%였던 게 예전에 60%요 정도의 낙찰이 됐거든요. 근데 49%였던 걸 요즘 많이 보니까 그중에서 지르는 사람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70%. 왜냐면 70%까지 쓰면은 거기는 경쟁이 좀 덜해요. 왜냐? 사람 심리가 70%일 때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왜 70%를 내가 지금 써야 돼? 49%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시세 조사를 해봤더니 감정가의 80%까지는 전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감정가 2억짜리가 전세 시세가 뭐 예를 들면 1억 6천, 7천 뭐 이래요. 근데 가격이 지금 1억까지 떨어졌어요. 전에는 최저가가 1억 4천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PD님 생각에 1억 4천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지금 1억까지 더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1억 4천을 넘겨서 쓸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게 전세가가 1억 8천인 걸 생각하면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풀핀데? 그거는 약간 흘려버린 거네요? 1회차에도 썼을 법한 물건인데. 그쵸.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그거예요. 2회 유찰을 보면 어차피 그건 70%까지 간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애초에 유찰 2번이 아니라 한 번 된 거를 보면 그건 이제 입찰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아예 감정 입찰로 낙찰 받을 수 있다. 그걸 노리는 거죠 사실. 아직까지는 1회 유찰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상승장일 땐 1회 유찰이 아니라 신권 100%일 때도 많이 보거든요. 확실히 요즘은 2번 유찰된 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한두 명은 70% 가까이 쓴다 라고 봤을 때, 그럴 거면 뭐하러 2번 유찰을 보냐.
한번 유찰된 거를 보셔라. 그거를 최저가에 낙찰받는 걸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1회 유찰을 8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왜냐면 지금 감정돼 있는 건 시세보다도 훨씬 높을 수 있거든요. 70%를 노려보자라고 하면 당연히 근데 70%를 그냥 무조건 쓰려는 게 아니라 시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세 그리고 매매가를 조사했을 때 70%가 당연히 월등히처럼 해야죠. 왜냐면 어차피 그건 한 번 더 떨어져도 70%에 될 물건이에요. 지금 현재 경매 낙찰가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경매 낙찰가를 보는 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실거래가 이런 것도 보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경매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매 시장이 먼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실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느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경매장에 가서 아파트 낙찰가를 봤더니 급매 수준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경매장이 아니라 매매 시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경매 시장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낙찰가가 어쨌든 올라가고 있거든요. 빌라 오피스텔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를 보면 되는데 아파트는 확실히 이제 금매가 수준까지 뭐 낙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그런 메시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매 시장을 본다는 것 자체가 경매하는 사람들한텐 그런 판단이 되는 거죠. 내가 가격을 어느 정도 써야 낙찰이 되겠구나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많이 했던 사람이 경매 낙찰가를 좀 잘 맞추는 게 왜 그러냐면 계속 봐왔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 패턴이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가 입찰하지 않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얼마에 낙찰되는지 좀 필터를 해서 걔네들이 어떻게 낙찰되는지 좀 계속 보다 보면 실제로 입찰할 때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스터디가 돼 있지 않으면 내가 몰라요. 얼마를 써야 될지, 얼마 써야 낙찰이 되고 지금 분위기 어떤지 모르죠. 부동산은 흐름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위기였던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지금처럼 전세가는 낮아져 있고 매매가도 같이 낮아져 있는 데엔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였나, 뉴스 기사는 어떤 게 나왔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인천 쪽에 돌아다니면 2억 4천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다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분양받아서 만족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막 1억 2천에 지금 나와 있고 낙찰이 1억 6천에 되고 1억 7천에 되고, 그거를 우리가 경매장에서는 저 사람 비싸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진짜 비싸게 샀다고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이미 분양받아서 2억 5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충분히 부동산 경매에 대한 스터디를 하시고 권리 분석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가격은 충분히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가격 조사한 거보다 싸게 사놓으면 이게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금리도 어느 정도 상승폭이 둔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기간은 어느 정도 갈까요? 경매하기 좋은 이 시기.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오래 가지 않는 게 그래서 몇 개월이냐? 모르죠. 그거는 저도 몰라. 근데 지금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면 못해요, 투자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고. 근데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지. 과거는 어땠지? 2010년을 보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보통 사람들은 이게 더 떨어질 거다, 더 떨어질 거다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닐 확률이 높겠죠. 과거엔 안 그랬으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피곤하세요? 아니요, 여기 이제 근데 이렇게 텐션 올려야지. 스튜디오에서 소리 질러오세요? 여긴 들리겠죠? 그래? 미친 사람 하나 있다 생각하겠죠. 주기적으로 오니까 오늘 또 왔구나 이렇겠지 뭐. 혹시 항의가 들어오면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